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일단 뒤쪽에는 곱셈 공식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항식 나눗셈 부분은 이제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렇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시간에는 나눗셈의 구조, 다항식에서 나눗셈의 구조와 그 표현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다항식을 쓰면 어떤 나눠지는 차수, 그러니까 나누는 그 다항식이 있고요.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fx는 ax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제 모든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ax로 나누고 이거를 몫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순서가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게 나누는 수고 뒤에 있는 게 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x를, 자, 항상 표현법이 중요하죠. 말이 다르게 바뀌어 있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fx를 ax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그죠? q가 좀 이상하네요. 몫이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라고 써요. 이게 진짜 몫과 나머지의 표현법이죠. 이건 지금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똑같은 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fx를 아니 굳이 ax 곱하기 qx인데 qx와 ax 위치를 바꾼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fx를 qx로 나누면, 자, 똑같이 순서를 바꿨으니까 몫이 ax이고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되지 않니? 자, 그러면 처음에 썼던 식을 가지고 여기까지를 참이라고 합시다. 이건 무조건 맞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맞는 말을 가지고 두 번째 말도 맞냐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식이 맞다고 해서 두 번째 식이 맞냐라고 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게요. 자, fx는 ax, qx 플러스 rx가 있는데 우리가 차수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fx가 3차예요. 3차고 ax가 2차라고 할게요. 그리고 qx를 1차로 갑시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하다 보니 이게 1차가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구조적으로 맞죠. 뭐냐면 2차로 나눴죠. 그러면 나누는 차수보다 낮은 차수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fx를 뭘로 나눴다? 1차로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럼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되죠? 1차로 나눈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상수.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이 1차라고 표현되면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나 항등식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어볼 때 많이 낚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순서를 바꾼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fx는 ax 곱하기 qx 플러스 rx라는 표현인 a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는 표현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맞는 얘기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fx의 차수는 ax로 나눴을 때 ax 곱하기 qx로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ax의 차수와 qx의 차수를 더하면 무조건 뭐의 차수가 돼야 되죠? 요거는 fx의 차수가 돼야 됩니다. 얘는 명확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rx의 차수 있죠. rx의 차수는 어떤 걸로 결정이 되죠? qx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rx의 차수는 ax의 차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x의 차수는 ax의 차수보다 항상 낮은 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팩트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x가 1차식이면 r은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목과 나머지를 구하다 보면 때로는 rx가 0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rx가 0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눠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rx가 0이면 fx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fx는 ax 곱하기 qx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가 없다고 해요. 나머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표현 요거를 좀 더 오른쪽으로 끌어서 한번 써볼게요. 좀 칸이 좁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끌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머지가 없다고 해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rx가 0이다.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들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rx가 0일 때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써보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여러 번 표현될 거예요. fx는 ax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fx는 자, ax 곱하기 qx이기 때문에 q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글로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쓰여 있어도 문제를 복합적으로 출제를 해도 꼭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x와 qx는 자, 이렇게 ax 곱하기 qx 고백꼴로 표현된 이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인수라고 하고요. 나중에 인수분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ax와 qx는 고백꼴로 fx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fx의 인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rx가 0이란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표현들은 전부 다 같은 뜻이라는 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됐을 때 이 단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차수,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qx, ax, qx, rx라고 쓰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ax의 차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다항식이 주로 4차를 넘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ax가 1차식이면 rx는 상수항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ax가 2차식이면 rx는 1차 이하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1차 이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AX가 3차 이상은 안 나옵니다. 주로 AX가 3차식이면 RX는 2차 이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자, 문자가 이렇게 쓰여 있지만 A 또는 B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 친구는 상수고요. 두 번째는 1차 이하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2차 이하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나누는 차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RX가 0일 때 보면 FX가 AX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나눠 떨어지는데 이때는 뭐가? QX가 몫이 됩니다. 맞죠? 몫은 QX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만약에 FX가 QX로 나눠 떨어진다면 이때는 몫은 AX이다 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전부 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고 나눗셈의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썼던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쉬운 문제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나눗셈의 관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친구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차수보다 항상 낮고요. 이렇게 나머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원래의 식이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B로 나누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A는 뭐로 나누어 떨어지기도 하죠. A는 Q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봤는데요. 이제 그 표현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봐야겠네요. 자,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고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라고 하는가?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하죠? 나머지는 상수항이다. 그래서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뭐라고 하죠? 1차 이하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하고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2차 이하이기 때문에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일반적인 다항식도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죠. AX로 나누면 몫이 B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자, 근데 이렇게 고백골로 나타나 있을 때는 나머지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fx를 a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하고요. 자, 또는 fx는 ax, bx를 뭘로 한다? 고백골이 뭐라고 했죠? 인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인수로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가끔 문제로 출제될 때 이제 이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차수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자, 이런 경우에 r을 반대 방향으로 넘겼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지금 a-r 자체가 b 곱하기 q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a-r도 새로운 다항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r이 b 곱하기 q처럼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b와 q라는 인수를 가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b로 나눈 몫이 q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a-r은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에서 나머지가 등장했을 때 이 나머지를 반대 방향으로 넘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나중에 문제 적용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를 통해서 앞에 있는 다항식의 개념들
나누는 목과 나머지의 표현법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4이다. 그럼 이 식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나누는 수가 x 플러스 1인데 몫이 x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누는 수, 아니 나누는 항 몫이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가 4면 그대로 붙여주면 여기 fx겠네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나누는 차수, 목, 나머지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이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목과 나머지의 표현입니다. 자, 예제 8번 볼게요. A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아까 나왔던 그 얘가 이제 이 문제네요. 자, 이 사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x를 ax로 나눴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rx를 반대로 넘겼을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두 번째 식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fx-rx는 a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예제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죠. x 4제곱 11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를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몫이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로 직접 나눠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항식으로 직접 나눌 수도 있겠죠. 자, 다항식에 나눗셈을 써보면 얘를 직접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나누기도 쓸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반대의 방향으로 넘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6x-12로 넘겨보겠습니다. 6x-12를 반대의 방향으로 넘겨보면 이제 식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1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곱했꼴로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고 a라는 인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나눠보면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 직접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위에는 x제곱이죠. 자, 위에서 밑을 빼보면 뭐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써주고요.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1이고요. 한 번 더 써주면 마이너스 3을 써주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맞죠? 플러스 3x 플러스 21이 돼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있으니 여기 위에 올라간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이 부분이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나눠 떨어질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의 차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확히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유형 중에서 이제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표현하는데요. 같은 1차식도 어떤 걸로 나누느냐에 따라 똑같은 표현이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어떤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A를 1차식 A, 그러니까 X 플러스 A분의 B로 못과 나머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기서 나오는 다항식 A를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 형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A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습니다. 자,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죠.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이렇게 썼대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번에는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A라는 다항식은 달라지지 않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A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A분의 B가 아니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는 몫과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아래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위에서는 X 플러스 A분의 B와 QX가 곱해졌는데, 자, 밑에서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죠. 그럼 옆에 어떤 식이 곱해져야 위아래 식이 똑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X 플러스 A분의 B라고 되어 있고 밑에서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밑줄 친 두 가지 부분은 A가 곱해진 거죠. 그죠? A가 곱해졌죠. 그러면 옆에 있는 QX 부분은 위아래 똑같이 하려면 QX는 A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위아래 식이 같아지겠죠. A라는 다항식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어떤 걸로 나누냐에 따라 몫과 나머지가 다르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은 뭐라고 쓰죠? A분의 1 QX라고 쓰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떤 걸로 나누냐에 따라 이렇게 표현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A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위아래가 반대인데요. 자, 여기서 쓰는 식을 A는 AX 플러스 B로 나눴대요. 자, 그럼 몫을 QX라고 했으니 여기다 QX를 적고 나머지 R이라고 이렇게 적어 봅시다. 자, 근데 두 번째에서는 똑같은 A를 두는데 이번에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의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위에 보면 AX 플러스 B라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현재 A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은 A가 곱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AQX가 몫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은 AQX 나머지를 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다항식도 뭘로 나누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꼭 주의하고요. 자, 예제 문제 간단하게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A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A는 X-2분의 1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겠죠. 자, 근데 얘를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EX-1로 나누면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X-2분의 1 QX 그러면 여기에 EX-1로 바뀌었대요.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2분의 1 QX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왼쪽 오른쪽 식이 똑같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R로 쓰면 이게 몫과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QX가 몫이 되고요. 나머지 R은 똑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죠? 자, 10번 문제. 자, 다항식을 나눈 몫과 나머지라고 하네요. 자, 직접 나눠봤을 때가 가장 정확하겠죠. 이 차식으로 직접 나눠봅시다.
자, 이제 2x 세제곱까지 똑같으니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가 되고요. 하나 더 쓰면 이렇게 돼서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못과 나머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여기서 말하는 못과 나머지가 되겠죠. 이 부분이 qx고요. 이 부분이 r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q2 값은 3이 되고요. r1 값은 8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fx를 나눴을 때의 못과 나머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fx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나눈 못과 나머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나눴고 몫이 곱해졌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fx가 바로 표현이 되겠죠. x 세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이죠.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3x니까 5x고 플러스 7x고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fx를 저걸로 나누었다고 하니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누고요. 그러면은 하나는 x 8x 뭐가 되죠? 8x 마이너스 4죠. 한 번 더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나머지 부분은 10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게 rx가 되겠죠. 자, 못과 나머지의 합이라고 하는데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니 못과 나머지의 합은 뭐가 되죠? 11x가 되겠네요.